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교회와 이 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모두 12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왔었는데 2심 선고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영 변호사님, 먼저 이재록 목사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주시고 2심 선고에 대한 내용도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록 목사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네. 형사처벌된 사건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거는 민사 손해배상 사건인데 이 사건은 두 개가 연결돼 있죠. 왜냐하면 민사 손해배상을 하는 그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계약을 위반해서 손해배상하는 경우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있는데 지금 이재록 목사에 대한 이 민사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예. 그럼 그 불법행위 내용이 뭐냐? 예. 그것은 바로 10년간 그 2010년부터 5년간이네요. 5년간 그 서울 광진구 소재 이제 아파트에 마련된 자신의 기도처 등에서 예.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한 성폭행을 하는 그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한 이제 여신도들이 보면 형사 고발을 하고 예. 이 사건을 이제 사건화하면서 신고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나서니까 이재록 목사 측에서 이 피해 여성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 등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예. 이들의 이 명예를 이렇게 훼손한 그런 불법 행위가 또 하나 있어서 예. 이러한 두 가지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 이제 만민교회와 이재록 목사 등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피해 여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라는 1심 판결 선고가 있었고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만민교회와 이재록 목사 측이 항소를 한 거죠. 나는 이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예. 불법행위 사실을 이제 부인한다라고 예. 하니까 항소심에서도 이제 1심과 동일하게 피해자들 4명에게는 각 2억 원씩, 예. 그다음에 피해자 3명에게는 각 1억 6천만 원씩. 이렇게 이제 손해배상금이 좀 다른 이유는 예. 그 불법행위가 각 피해자별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피해자별로 불법행위의 그런 이제 내용, 그다음에 그런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 금액을 달리 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1심과 그러니까 2심, 즉 2심에서는 원심과 동일하다는 선고 내용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배상 지연 손해금 요것만 변경이 됐다 그래 가지고요. 오 교수께서는 이 2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들어보고 조금 변경된 내용도 더불어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 이 1심과 이제 그 동일한 그런 어떤 그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제 사실 이것은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인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어떤 형사소송과 별개로 예.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얘기를 하고 다닌다든가 하는 이런 것과 연관돼 가지고 바로 이제 원고 피고인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민사 소송을 낸 건데요. 그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 나왔는데 총 12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게 이제 그 배상 지연 손해금이 조금 변경이 됐단 말이죠. 예. 이 배상 지연 손해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배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이 지연이 됨으로써 그것과 연관돼서 손해 본 만큼의 어떤 그 금액을 내라고 하는 것인데 예. 외형상으로는 이자와 상당히 유사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자는 아니고요. 예. 이 채무자가 변제 약속 시점에 갚지를 못하고 시간이 경과했을 때 이제 초과된 기간에 대해서 손해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원고 7명이요.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청구를 한 것이 지난 2018년 10월인데 이 목사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이후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를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연 그 손해금을 판결로서 인정된 그 손해금의 그 원금에 대해 가지고 청구일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가해자가 변제를 하는 때까지는 연 12%를 갖다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간에 있어서의 그 변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짧게 짚어볼 건데 지금 이게 2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재록 목사나 교회 측에서 이를 불복할 경우에는 또다시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오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는 할 수는 없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일단 최초에 이제 3명이 민사소송에 걸렸는데요. 그 이 목사를 포함해서 이 시와 도 시라고 하는 그 세 사람이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이제 피 대상자가 됐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서 이제 이 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지난해에 소를 취하를 해버렸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명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이거 이외에도 그 명예훼손 관련되는 것도 있어요. 예. 그건 왜냐하면 실제로 이 목사 같은 경우는 18명의 목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피해자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는 그런 어떤 소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고요. 또 도시 같은 경우는 이 목사가 이제 재판에 회부를 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 피해자들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인생을 똑바로 살지 않고 바로 이 목사님에게 뭔가를 뒤집어 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신상을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연관돼 가지고 이 명예훼손과 연관돼서도 실제로 이번에 이제 법원이 판결이 나왔는데 예. 지금 이제 이 씨라고 하는 한 사람은 1심에서 이제 소를 취하를 했지만은 지금 이 목사와 도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항소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사건 규모는 2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